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또 옆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또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간으로 여러분 이제 퇴근하시고 새벽 3시 반에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제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석자 명단이라고 해서 초청장을 받은 인물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청한 명단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인사들 다 초청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둬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전 한 12시 조금 전에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 자산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시세를 보셔야겠죠. 공포 탐욕 지수는 조금 올라왔고, 여기 새롭게 생긴 지표가 있어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라고 해서 알트코인 시즌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요것도 보시면은 주요한 탑 100의 알트코인들의 90일간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수익이 났던 알트코인인데요. 하락이 났던 알트코인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진짜 빨간색, 그러니까 이건 뉴욕 증시처럼 빨간색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코스피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 알트 시즌 지수도 지금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대다수의 코인들이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90일 동안 상승했던 거 이제 트럼프 밈 코인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XRP도 2% 상승률을 좀 나타내서 지금 알트 시즌 지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장에서는 이제 알트 시즌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상황을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은 알트 시즌 지수도 좋지 않아요. 이게 코인마켓캡에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공포탐욕 지수는 30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조금 그래도 완전한 그 불안감에서는 살짝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밋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88,000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100달러. 근데 이제 요거 이더리움 그 트럼프 재단에서 포트폴리오 좀 담은 거 제가 이따가 그 포트폴리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서 자세히 얘기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 코인도 하락을 했고, XRP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도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파이코인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 코인만 좀 상승을 해줬네요.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뉴스만 실시간으로 볼게요. 그래서 예, 클립스턴 CEO가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에 있지만 장기적인 횡보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횡보 국면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약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지금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말 이전에 사상 최고치를 볼 가능성이 5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 해소되는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등락을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 매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은 했지만 추가 매입 시기 그런 것들은 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조정과 상승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승장으로서의 좀 내다보는 관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의견들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준비금 놓고 상징적인 조치부터 평가까지 실망스럽다는 말말말이 좀 기사로 떠서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기사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있네요. 요 기사였거든요. 이제 행정명령 이렇게 서명하는 게 속보로 이렇게 떴고, 사진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비축 자산으로 포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왜 이 의견이 갈리는지 보자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제 본부장이랑 얘기했던 거는 세금을 통해서 그 비트코인을 뭐 매입을 하겠다 비축 자산으로 그런 썰이 들었었는데 요 부분은 데이비드 sak스가 명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납세자의 돈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데스크 보도를 따르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현재 한 19만 8천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은 173억 달러의 규모인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금으로 이거를 취급을 하면서 이제 매각에 관한 것들은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압수된 자산을 비축 자산으로 할게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시장에 나오는 매각설이 돌 때마다 약간의 조정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는 않겠다. 요게 긍정적인 하나의 흐름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명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84,000달러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구매 계획이 없구나. 요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파격적인 조치는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우리가 그냥 비축 자산으로 이렇게 넣을게라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BRN의 발렌틴 프루니 애널리스트는요. 정부가 몰수로 얻은 자산 외에 추가 자산을 획득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실망감을 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디지털 자산 거래 회사인 스트레티지의 딩로 CEO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없이 새로운 구매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간의 중요한 구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한 거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다른 그런 알트코인의 자산은 그러면 좀 그 인정하지 않는 건가? 그 무게감이 좀 줄어든 건가? 요런 또 실망 매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알트코인 시즌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반응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행정 명령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예비 재산으로 공식 인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의 반응들은 좀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솔라나의 설립자의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솔라나의 공동 설립자 아나톨리 야코벤토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어제 보여드린 명단에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밋에 이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확실시 되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속 기사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의 비추간 행정명령은 정부의 암호화폐 구제 조치라기보다는 4년간 업계를 괴롭혀왔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은행의 암호화폐 입출금 허용, 그리고 디파이에 관한 SEC와 CFTC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좀 객관적인 시각들을 좀 내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플래닛 CEO 같은 경우에도 이번 행정명령이 예상보다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 추가 매입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추가 매입을 하진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이 행정부를 지켜보다 보면은 추가 매입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정말 많은 의견들이 지금 실시간 속보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전까지 취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빠르게 취합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서 시장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서밋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때 또 한번 스탠스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거랑은 별개로 발의 중인 법안들이 있잖아요.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고 주 차원에서 발의 중인 그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를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건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명령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포함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비트코인 법안이 있거든요. 그 법안에서는 미국 재무부 자체가 5천 동안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요 법안이 통과되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훨씬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조금 더 지배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서밋 마무리되면 제가 또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를 하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서밋 전에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그것도 저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뭐 일단은 좀 다들 좀 긴장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지켜보면 좋겠고요. 요거는 오늘 또 속보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 도입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당정에서 이 현물 ETF에 관한 도입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고 2단계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민정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민정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책위의장 그리고 또 관계자들이 포함을 했고요. 금융위원장도 포함을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주요한 그런 직책에 계신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던 그런 자리여서 의미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어떤 기사들은 ETF 도입됐다 이렇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빨리 법이 도입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들은 좀 늦었긴 했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ETF 거래가 안 되게 해놨던 부분에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해볼까 해요. 이더리움이 되게 최근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더리움 인간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 지표를 근거로 이더리움 반등 가능성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더리움을 향한 트레이더들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타 암호화폐에 비해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를 근거로 이더리움에 관한 반등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전에도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이더리움 시장 안정화와 함께 반등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 패턴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리움 쪽이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센티멘트의 온체인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전해드리려고 했던 소식인데요. 트럼프의 디파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일주일 동안 이더리움 보유량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저희가 이게 WLF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에요. 근데 이 재단에서 1,0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추가 매입을 했고, 가격 밴드 자체는 그러니까 약세장을 겪었을 때 매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매입을 하고 추가로 어떤 걸 매입을 했냐 봤더니 랩드 비트코인 1,000만 달러, 무브먼트 네트워크 토큰 150만 달러어치를 매입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 조정 나왔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을 때 있잖아요. 해킹 사건 이후에 이더리움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더리움 매입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그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의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시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WBTC도 매입을 했고요. 이 WBC 이게 홀딩 물량도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홀딩 물량이 좀 늘어갔어요. 지금. 그 일주일 전보다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안에는요, 체인링크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더나 뭐 USDC 뭐 이런 것들은 있고, 그다음 무브먼트 있고, 트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수량은 각각 다르거든요. 이제 보면은 여기 굉장히 이더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WBTC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프로핏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재단에서도요, 많은 포트폴리오가
손실 중입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33%에 달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에서 포트폴리오 보는 것도 조금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의 약세는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재단마저도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 투자를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알트코인을 못 고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 회사에서는 요런 이제 약세장을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한번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그 피가 들어간 그런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코인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를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암호화폐 이야기 오늘 정말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본부장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만족하십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자꾸 짧다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 첫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이제 2026년 4분기에 나올 건데요. 뭐 이거는 실제 폰이 아니고요.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지 않을까라고 이제 4분기 대량 생산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한 겁니다. 폴더폰이 나올 거야. 애플 폴더폰 약간 신기하시죠?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2,000 이상 프리미엄 제품이고요. 2026년 4분기 대량 생산을 해서 2026년 또는 말 2026년 초에 출시 예상입니다. 내부가 4.8인치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고요. 외부는 5.5인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책 형태 접이식이고 삼성 갤럭시 Z 폴드하고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티타늄 합금 케이스고 하이브리드 힌치입니다. 두께는 접힌 상태에서 9.95mm고 펼친 상태에서 4.4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노미리입니다. 주요 기능은 전원 버튼 통합 터치 ID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듀얼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AI 기반의 멀티태스킹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가 이제 여기 나온 거고요. 코어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 아이디가 일단 부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대충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온 정보를 가지고 만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이렇게 뭐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그 나온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일단 나온 거. 애플은 어쨌든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애플 자체가 뭐 나온 거 자체가 희한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나오게 있으면서 요 정보가 나와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궁금한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라고 저 가져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돼?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예. 요거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EU 의원들이 미국 디지털 서명법에 대해서 이제 그 항의 위에 제가 제목을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요거에 관해서 밑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항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못 잡았는데요. 제가 지금 PPT 잘못 만들었네요. 예. 잘못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이거 제목을 제가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헷갈리시죠? 예. 이건 뭐냐면 EU 의회에서 트럼프에게 항의한다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잘못 제가 PPT 정신이 없어서 잘못 만들었는데 EU 의원 9명이 미국 법무부 상무에 대해서 디지털 DMA에서 이제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해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EU 쪽에 빅테크를 차별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에 대해서 EU가 제재를 못 하고 있어요. DMA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미국이 DMA나 뭐 에픽타임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제재를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의회가 미국에 대해서 사실 이제 반박 서한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나 그다음에 어떤 독점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너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말라고 의회가 이제 한 게 된 겁니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반발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회가 또 이제
이후에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한 서한을 보낸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지 말아라. 그거를 정말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것들을 이유가 최근에 똘똘 뭉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얘기. 공동의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풀 것들을 정치적으로 풀지 말라고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게 사기업이 나라가 끼어들지 말라고 또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법적으로 풀 것들을 나라가 또 나서서 일하지 말라고 또 이유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또 이런 싸움이 또 되게 되는 그런 걸 또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한 겁니다. 다음 소식 잠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머스크 내로남불에 대해서 미 상원 의원이 조사를 하라 달라고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힘을 머스크한테 실어주면서 머스크가 너무 이제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해서 내로남불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본격 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인 엘리자베스 워런과 코리 부커 그리고 리처드 블루멘탈 애덤 시크 그리고 크리스 벤 홀런이 법무부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 내 영향력을 위해서 광고주에게 구 X죠, 구 트위터죠, 그 X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이제 지금 행정명 조사를 하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X가 광고 대기업인 인터 퍼블릭 그룹에 대해서 광고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X의 변호사인 IPG에서 광고 지표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PG의 경영진은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진행 중 130억 달러에 대해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은근히 협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게 될 정도로 이제 영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 내 지위를 이용해서 광고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머스크는 특별정부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연방윤리 및 뇌물금지법에 대한 적용 대상이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너무 아나무인이라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법적 처분을 받을 때는 자기는 아무 지위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뭔가를 행사할 때는 자기는 어떤 뭔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박쥐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처벌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펜 본디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했고요. 머스크 측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 X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머스크가 2022년 440억 달러 X 인수한 이후에 광고주가 대거 이탈했는데 최근에 광고주들이 속속 복귀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 충돌에 관한 것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진짜 내로남불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트럼프와 머스크가 온 이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알파벳의 보도 법률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이 또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하원이 법사위원회가 알파벳 순차이 피차이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 7일에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문서 마감은 이제 28일까지 해달라는 건데 뭐냐면 이제 콘텐츠 삭제하고 노출 감소에 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법사위원회가 구글하고 유튜브가 이제 외부 커뮤니케이션 조사하면서 옛날 메타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요런 겁니다. 이제 그 공화당 쪽에 불리한 것들이나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삭제한 게 아니냐.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을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네가 좀 조사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요게 이제 빅테크하고 요런 길들이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 AI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뭐 AI를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네가 우리 것들에 대한 것들 공화당에 불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거고 사실상 너희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피차이 순차이나 AI 구글 쪽은 이게 AI가 한 거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약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하고 있는 요건 이런 상황입니다. 네. 힘들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트럼프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길들이를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만만치 않죠? 네. 네, 힘듭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 힘듭니다. 야. 네.
힘드네요. 예. 얘 저커버거처럼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될 텐데. 네, 그죠? 근데 뭐 본인의 또 생각이 있으니까요.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구글은 중립적인 걸 좀 지키기로 유명해서 음. 다음 소식 보시죠. 레리 페이지 아세요? 오. AI 기업 창립했습니다. 오. 다이나토믹스라는 AI 기업을 했고요. AI를 창립해 최적화된 디자인을 생성하고 이를 자동화하는 그런 기업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항공기 스타트업 키티오크 전 CTO 크리스 앤더슨이 주도를 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라고 짧게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전할 소식은 요 소식 말고 다음 소식을 좀 길게 해드리려고 네. 요거는 메인 소식이군요. 이건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네. 약간 메인 소식입니다. 네. 예, 좀 오늘 짧게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썰을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요 소식. 얘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얘가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터커칼스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인터뷰어인데요. 최근에 감옥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자기가 구속이 됐는데 25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지난해 맞아요. 25년형을 네. 받았는데 자기가 원래 민주당 쪽이었는데 최근에 구속이 된 이유는 공화당하고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그런 거다. 그런 거다라고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밋이 이제 열리니까 그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FTX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이제 이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샘 뱅커스 필드라고 이제 MIT 천재입니다. 사실 뭐 MIT 물리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했던 친구고요. 92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졸업 후에 제인 스트리트 캐피털의 트레이드로 근무하면서 뭐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죠. FTX라는 거래소를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만들었고 세계 2위까지 갔던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 11월에 FTX 유동성으로 이제 이게 좀 하면서 80억 달러, 약간 10조 원 정도의 고객 손실금이 나오면서 2022년 12월에 사기 금융 사기 자금 세탁으로 바하마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거 혐의로 2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고 특히 민주당에 4천만 달러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걸 기부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사면 되려고 했던 그런 혐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과 가까워지면서 체포 및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흘렸어요. 그러면서 SNS에도 어떻게 올렸냐면 도지부, 정부 효율부를 언급하기도 하고 행정부 및 이제 머스크에 대한 연관성을 암시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면을 좀 이제 받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적 입장 변화를 좀 하고 이제 바이든의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실망했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도 좀 비치기도 하고 도지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약간 그런 것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좀 약간 도지의 정책에 이제 10% 감축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래요. 라인을 타고 싶은 거죠. 예, 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암호화폐 정책을 정말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기소가 겪었던 게 트럼프가 겪었던 법적 문제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 캐플린 판사가 이제 트럼프가 겪었던 것 사건하고 좀 비슷한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면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멀리 가셔서 그러니까 차라리 재판 중이면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미 형을 받으셔가지고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라는 점하고 이제 서밋이 열리는 거하고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옥중 인터뷰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계속 토로를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독방에 있어요. 독방에 있어요? 15평째 독방에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최소한 감형은 노리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감형 정도는 네,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25년이라 과하다고. 쉽지가 않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 107형 나온 거 아시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좀 감형이 돼서 그러니까 최종형이 25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왔는데 그 톰슨처럼 한 25년, 9년이나 뭐 요 정도 한 자릿수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워낙 예. 친화적이다 네, 보니까. 한 자릿수 정도로 줄여볼 것 맞아요. 같은. 그건 좀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노려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네. 많은 분들 뒤통수를 쳤던 인물이에요. 예전에는 그 천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벌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빅테크 그러니까 IT 업계에서는 괴짜를 찾고 있대요. 젊은 괴짜를. 왜냐면 네네네. 예전에 뭐 빌 게이츠가 이제 젊었을 때나 이럴 때 되게 네네네네. 괴짜였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뱅크먼 프리드가 엄청 괴짜였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도 처음에 많이 해주고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그 FTX 거래소가 엄청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돈으로 선물 거래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마진 네. 네. 거래를. 그래서 본도형하고 비슷한 거죠. 뭐 사실 예, 약간 비슷한 그래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과연 무마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 계속 나눴는데 일단은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밋을 기다리고 있고 그 서밋 때 지금 일단은 서밋 전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 서명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 내용들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새벽쯤에 속보로 계속 들려올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실시간으로 바라보면 좋겠고 또 이제 지금 이 비축 서명을 한 부분에 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까 읊어드렸었던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각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20만 개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뭐 시장의 매도 물량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같이 버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내용들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다음번에도 재미난 내용들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